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새 대표 선출을 끝내고 대선 준비에 들어가는 가운데 비주류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계 개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민정협약의 준수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적조와 고수원, 해파리 피해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투수진이 힘을 내고 있는 가운데 부상 선수들과 안치홍 선수의 복귀가 임박해 가을 야구 도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핵심은 노사는 물론 광주시와 시민사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문제를 함께 풀자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난감해지겠죠. 그래서 광주시가 법제화 카드를 내놨는데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와 광주시는 노사 상생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참여한 첫 번째 사례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잘 지켜질까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노사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평화적으로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래도 어느 한쪽이 약속을 안 지켰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로선 지키라고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꺼내든 카드가 사회협약의 법제화 방안입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체결된 사회협약을 노사가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사회협약에 노사 모두가 구속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사민정이 체결한 사회협약에도 단체 협약 수준의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동관련법을 고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대신에 임금은 탄력적으로 정하자고 노사가 합의하고 광주시와 시민사회가 이를 보증했는데 누구라도 안 지키면 처벌할 수 있도록 강제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방안은 새누리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건의 안건으로 처음 공식화됐습니다. 광주시는 야당에도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감할 수밖에 없는 노동 관련 법안을 그것도 광주만을 위해서 개정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윤장현 시장이 쌍용차를 인수했던 인도의 마힌드라 코리아 사장과 만나기로 해서 면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윤 시장은 오늘 서울에서 마힌드라 코리아 딜립 순다람 사장과 만나 자동차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힌드라는 한국 전기차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오늘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광주를 찾아 광주는 친환경 자동차,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의 최적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조혁신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수소차 정책을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향후 정부의 수소차 정책과 연계해 광주에서 활발한 추진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마무리하고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권을 향한 여야의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정계 개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우리 정치에서 예전에 보기 힘들었던 모습이 최근 잇따라 연출되고 있습니다. 속칭 영남당이라 불리는 새누리당은 호남 출신의 이정현 의원을, 세칭 호남당이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출신의 추미애 의원을 각각 당대표로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만나고 소통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표면적으로는 지역주의가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당은 각각 친박과 친문의 친정 체제로 더욱 강화됐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2012년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각각의 대리인을 통해 재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순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충성도는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른 어떤 정치적인 동원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과 포용성의 부재가 본선 경쟁력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때문에 주류에 포함되지 못한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제3지대로의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뽑히던 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을 찾아 두 거대 정당의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지난 대선은 양극단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대선은 양극단 대 합리적 개혁 세력 간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대선 1년을 앞두게 되는 올해 연말이나 아직 비대위 체제인 국민의당의 전당대회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 안팎의 비주류 세력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따라 정계 개편의 시기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임 여야 대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추 대표는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국민통합으로 나가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불참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제주 4.3 기념식에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추 대표는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과 함께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을 기운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낮에도 제법 서늘하겠는데요.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은 19도로 평년 기온을 2도 정도 밑돌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전남 22개 모든 시군에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도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5에서 20mm의 강우량이 예상되니까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이 25도, 담양이 26도의 낮 최고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목포가 27도, 장흥도 27도로 예상됩니다. 곡성이 26도, 구례가 27도, 광양이 27도로 평년 기온을 2도 정도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폭염이 물러가고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다 수온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적조와 고수온 또 해파리 피해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단비가 내렸던 주말. 여수의 낮 최고 기온은 21.9도로 폭염이 막바지에 달했던 지난주와 비교하면 사흘 새 무려 10.6도나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순천과 광양, 고흥 등 다른 지역의 낮 기온도 8.8도에서 최대 10.3도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당분간 한낮에도 기온이 26도에서 28도에 머물겠고 아침 저녁으로는 완연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천과 광양 같은 내륙 지방에서는 18도 내로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으니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폭염이 물러가면서 바닷물의 온도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여수 해역의 수온은 26도 내외로 적조 생물이 언제든지 증식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보이고 있고 바다 수온은 하강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고수온으로 인한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적조생물이 자랄 수 있는 수온은 아직까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잔여 적조생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개체수가 조금씩 감소하고는 있지만 등량만 등 일부 해역에서는 여전히 보름달 물해파리가 밀집해 출현하고 있어 전남 남해안에 내려진 해파리주의보도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빚에 허덕이는 주민을 돕기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는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신용회복을 위한 법률 자문과 법원 업무 대행, 금융복지상담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 주민이 돈을 갚을 수 있는 기반을 갖도록 일자리를 알선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광주시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신청자를 9월 1일부터 9일까지 모집합니다. 희망키움통장 1형은 저소득층 가구가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1,4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적금 통장입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한 달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매달 5만 원이나 10만 원씩 저축하면 저축액만큼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길을 걷다가 착한 가게 본 적 있으신가요? 매달 3만 원에서 20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가게를 착한 가게라고 합니다. 광주에는 1,430곳이 있는데요. 지난 2009년 73곳에 불과했는데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서 7년 사이에 18배 넘게 이렇게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비나 의료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기부하는 가게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2014년 내 옆집에 사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동복지 협의체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지난해에는 570곳, 그리고 올해는 430곳 이상이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착한 가게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총 9억 5천만 원입니다. 모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였다고 하는데요. 착한 가게로 인증을 받으면 현판과 언론을 통해서 가게를 홍보할 수가 있고요. 연말에는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어제 광주 경제고용진흥원 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관제탑 역할을 해나갈 예정인데요. 네, 앞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윤영성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흔히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광주에는 한 800개 정도가 존재하고요. 저희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지역의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문제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서 지속 가능한 기업의 형태로 해결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끌어서 사회적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원하는 지역민들에게 또한 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저희 지원센터가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원센터가 광주에 문을 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러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양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경제 위기 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또한 체계적인 기술 R&D를 받지 못해서 이렇게 성장에 대한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기업들이 최근에 광주시에 체계적인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는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요구를 했고, 광주시가 이를 받아서 전국에는 지자체 중에 두 번째로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 경영상에 필요한 노무, 회계, 법률 상담부터 판로 개척까지 다양한 지원들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문을 열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셔야 될 텐데,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지원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광주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경제를 원하시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아이템은 있지만 자본이 부족해서 사무실이나 장비가 부족하는 분들에게는 인큐베이팅 시설을 대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분들이 제품을 개발을 해서 마케팅하고 타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설립부터 시장 판로 개척까지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었던 터라 이 사회적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센터에 거는 기대감이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저희 지원센터가 크게 역할이 한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사회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경제 위기다 또는 뭐 고령화와 같은 신사회적 위기에 직면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사회에서는 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러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 많이 진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몰라서 사회 서비스를 이렇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런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지원센터가 이런 미스매칭을 좀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날 어떤 기업이나 또는 개인이 사회적인 역할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대기업이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기업이든 또는 금융기관이든 사회적 경제 기업이든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들이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논의의 테이블을 만드는 역할도 우리 광주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해야 될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신 분들이 좀 궁금하신 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디를 좀 문의를 해보면 될까요? 네. 온라인상에 광주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531-6667번부터 8번까지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저희들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을 문턱으로 접어들면서 기아 타이거즈 마운드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상 선수의 복귀에다 안치홍도 이번 주 말에 합류할 예정이어서 가을 야구를 향한 막바지 스퍼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뿜어내는 역투. 기아 김윤동이 임시 선발 중책을 맡아 제대로 힘을 냈습니다. 막강 두산 타선을 상대로 안타를 하나도 맞지 않고 5이닝 무실점. SK에서 이적한 고효준 역시 최근 선발과 불펜 가리지 않는 전천후 투수로 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선발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던 기아가 가을 문턱에 접어들면서 마운드의 높이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현종과 헥터가 꾸준히 제 몫을 하는 데다가 팀이 어려울 때마다 홍건희와 김윤동, 고효준이 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상으로 2군으로 내려간 지크가 조만간 합류하고 긴 재활을 거친 윤성민과 김진우 역시 복귀 채비를 갖추면서 꽉 막혔던 선발진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여기에 타선과 수비 짜임새에 큰 도움이 될 안치홍의 복귀도 초읽게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합류할 경우 빠르고 정교하고 파워까지 겸한 타격으로 기아의 핵심 전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주 4위로 뛰어오른 기아는 이번 주 SK, 삼성, 롯데 등 하위권 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어서 승수를 쌓는다면 가을 야구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사무국이 정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와 직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조직위 법인 설립 허가와 사무국 직제 승인을 받았다며 승인을 신청한 지 일주일 만에 처리됐다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조직위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 등록 등 후속 절차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성 눈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유행성 각결막염 환자는 1000명당 13.2명, 특히 0세에서 6세 환자 비율이 1000명당 19.8명으로 크게 높았습니다. 대표적 눈병인 유행성 각결막염은 출혈과 눈꺼풀 부종, 눈부심 등을 동반하며 발병 후 2주까지 전염력에 있어 계약철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방산업의 트리클로로에틸렌 배출 영향을 조사할 검증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검증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어 검증 계획을 확정한 뒤 3개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로 배출량 조사와 건강검진, 측정망 설치 등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검증위와 세방산업은 배출 영향 조사 범위를 최대 반경 3km로 하고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은 복수의 기관에 조사를 맡겨 결과를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안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축사 등 4곳이 악취를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영산강구역환경청과 나주시 등이 혁신도시 축사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악취를 배출한 3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축사 한 곳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나주시는 업체들이 악취 배출 단속 최악 시간대에 범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야간 단속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 칠의학전문대학원 봉사동아리가 곡성군 오곡면으로 의료봉사활동을 떠났습니다. 구례 자연드림파크 문화광장에서 견우직녀 락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보성군 해천면 율포 해수풀장과 솔밭 해수욕장 일대에서 전어축제가 열렸습니다. 광주 남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꿈을 접자 청소년 진로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비리교장의 학교 복귀를 반대한다며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2013년 교장 재직 당시 교직원들로부터 명절 떡값을 받아 해임 처분까지 받은 교장이 3년 뒤에 일선학교 교감으로 복귀한 것을 어떤 학부모와 학생이 좋아하겠냐며 이번 인사는 소통과 공감의 학교 문화 혁신을 강조한 교육청 가치와도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 노조는 김종식 신임 광주시 경제부시장 내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 내정자는 전임 완도군수 재임 시절 부동산과 인사비리, 본인 흉상 제망식 참석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라며 광주 정체성은 물론 시민시장 조력자로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복회 광주 전남지부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날인 경술국치일을 추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광주 광덕구에서 열린 추념식에서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희국 시교육감, 광복회원과 학생 등 1,2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고난을 기리기 위해 찬죽과 주먹밥 먹기 행사 등을 가졌습니다. 단재 신채용 선생의 후손에 설립한 광덕구는 매년 경술국치일과 순국선열의 날에 계기교육 등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